그리고 일단 책 교재가 나왔는데 일단 그 책 이름은 트루스죠. 트루스 진행을 하고 있고 물리학이 좀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교재 한번 봐볼까요? 화사하죠. 그래서 좀 봄 느낌이 좀 물씬 나게끔 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표지를. 그래서 다가올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봄에 너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4월 달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들어올 거고 그때까지 이 책을 아주 더럽게 닳도록 잘 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역학 파트 책을 항상 이름을 트루스로 짓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뜻이 뭐야? 진실, 참이 된다. 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너네가 물리 개념을 배우다 보면 나 저번 시간에 5개념 하고 마지막으로 했었죠. 그죠? 실제 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물리 감각을 물리원을 배우면서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하면 절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렇죠? 뭔가 오류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진실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점점 교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트루스로 지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이 책을 보세요. 여기 안에 뭔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왜 틀렸는지 자꾸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지속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느는 거야. 이 책은 기본 구성이 이렇게 물체운동, 운동법칙, 운동량, 충격량, 각종 보존까지 네 파트를 다 실어놨고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문제는 한 400문제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 잘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거 한 5번 정도 풀고 나면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거 다 풀고 나면 또 문제가 필요할 때 항상 나한테 찾아와서 또 뽑아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쌤이 언제든 다시 계속 뽑아줄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꼭 여러 번 회독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스스로 다 풀 수 있으면 무조건 1등급 나와요. 대신에 앞에 존재 조건이 있죠? 스스로 풀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도움을 안 받고 이제 이게 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너희들 물리 실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재비는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쌤한테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학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보글거리긴 한데 넘겨보실래요? 나도 뭐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우리 김원우 선생님께서 이번에 책 쓸 때 다들 명언을 하나씩 넣자라고 해서 정말 억지로 쥐어짜서 넣었어요. 그래서 원우 쌤의 의견인데 원우 쌤이 가장 짧나요? 원우 쌤이 가장 짧게 주셨어요. 이제 책마다 쌤들이 한 문구씩 적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걸로 계속 했는데 일단 내 책이니까 2개 들어가 있어요. 내 거는. 그래서 물리 시간이니까 내 얘기만 할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봅시다. 이렇게 2개. 꼭 요 얘기는 이제 입에 담으면 좀 너무 오글거리니까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눈으로만 봐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네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좀 오글거리네요.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이거 명언이라고 말을 붙여놓으니까 더 오글거리네요. 그죠? 그래서 꼭 물리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내 실력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딱 보고 이거 어렵다. 에이 안 할란다. 이렇게 진행하기 시작하면 너네들은 전혀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렵다.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뭔가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근데 이걸 머리를 안 굴리는 순간 절대 물리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점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언젠가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팡 하고 뚫릴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조금 더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문제를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잘 버텨라. 특히 물리 역학 파트는 그 시기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얘기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물리 실력이 언제 드냐면 예, 공부 시간과 성적이라고 하지 맙시다. 실력이라고 따져볼게요. 공부 실력. 이게 우리가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지만 공부 시간과 공부 실력은 서로 비례해서 느는 관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절대 얘가 1차함수꼴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 자, 공부 실력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계속 바닥을 기죠. 엄청 많이 해도 계속 바닥을 겨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기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팍 하고 치솟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 참냐 못 참냐 싸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참아야 돼요, 이 시기를. 이게 자기 공부를 어느 정도 끝까지 숙고해서 뭔가 해본 사람은 이거에 되게 동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고. 이 시간까지 오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 시간을 못 쓰겠다라고 하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만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여러 번 그냥 계속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공부 시간 투자하고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바로 팍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시고 한 요쯤 오잖아요. 요쯤 오면 너네 주변에 여기서 반은 50%는 이미 포기해요. 무조건 포기하거든요. 여기서 50%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가겠지만 너네들이 포기를 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언젠가 팍 하고 오른다. 그래서 요때까지 뭐 하자? 포기하지 말자 라는 내용인 거죠.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보자 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원양쌤이죠? 항상 하신 얘기죠. 노력을 열심히 하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나갈 페이지는 우리가 10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등속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뭐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다 정의를 했죠. 처음에는 뭐 이동거리와 뭐 스칼라량과 벡터량 이런 거 정의를 했고요. 이동거리와 변이도 정의를 했죠. 그에 따라서 속력과 속도를 정의를 했고 가속도까지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 어떤 5개념들이 생기는지 요거까지 파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 이 물리 수업 있죠? 물리 수업은 유튜브, 그죠? 유튜브. 이름이 뭐죠? 오, 그래요. 고마워요. 초과 시간. 요거는 그 앞장에 써두세요. 어디 하나다가. 얘네들 맨날 까먹어요. 유튜브 초과 시간이다.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두시고 맨날 까먹으니까 제일 앞장 어디 써놔요. 여기 가면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죠? 360만 이 되고 싶으면 360명이에요. 그래서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영상들을 너희들 복습할 수 있게끔 계속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빠지는 기간에도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서 듣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는 수업은 계속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너네가 그래도 중간에 빠지고 중간에 비워버리면 이해가 다 안 가. 다음 수업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자기가 필수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빨리 보고 그 다음 수업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 빠질 때마다 일일이 다 보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스스로 여기 가면 있다. 여기 가면 쌤이 최대한 많이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물론 조금 늦게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수업마다. 근데 쌤이 최대한 빠지지 않고 올리려고 올해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두시고. 자, 오늘 배울 파트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늘 배울 파트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자, 여기 같이 밑줄 한번 치면서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속도 운동이 뭐냐? 등속도. 이 등자가 무슨 등자겠죠? 같을 등자죠. 자, 그랬을 때 물리 시간에 뭐가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쳐봅시다.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상관없이 속도가 일정 유지되는 거, 이런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랬을 때 속도라는 건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하지마, 뭐예요? 벡터량이죠. 그래서 크기도 있지만 뭐도 있다? 방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거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서는 등속도 운동의 특징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정의한 대로 시간에 따라 뭐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속도 V는 뭐분의 뭐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 변이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변이 T분의 델타 S로 정의를 하죠. 자, 이렇다면 생각을 해봐. 자,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계속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등속도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같은 시간 동안 시간도 같다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같으면 물체의 위치 변화량도 서로 어떻게 되겠죠? 같아지겠죠. 그죠? 얘도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등속도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물체가 여기서 4m/s 뭐죠? 미안해요. 잠깐만. 네,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자, 4m/s로 가요. 그리고 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1초 걸렸대요. 1초. 얘는 4m/s. 계속 가고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요. 얘는 여전히 4m/s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같은 시간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여기서 몇 미터 나오겠죠? 4m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또 1초에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 나와야 된다? 4m 나온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가벼운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등속도 운동의 예시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등속도 운동이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잠깐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는데, 뭐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우리 알죠?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잉 하고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 에스컬레이터를 평면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여기 공항 같은 데 보면 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평지에서 쭉 가는 거 있죠? 아니면 저기 그 광주 신세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마트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도 등속도 운동의 예다. 컨베이어 벨트는 컨베이가 운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팡 물류 회사 이런 데 가면 계속 도는 거 있죠. 물건 올려놓고 계속 도는 거, 이런 것들. 회전 초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등속도 운동이고요. 자, 이때 우리는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타가 나와 있죠.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네요. 얘는 VT 그래프. 여기도 잘못 나와 있어요. 여기도 위치 시간 그래프고요. 얘는 ST 그래프다. 이렇게. 오타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쌤 혼자 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좀 있을 텐데, 그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전 문제에서 그 오답, 그러니까 답이 잘못된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타이핑 과정에서 실수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물론 고3 애들이 먼저 잡아줄 것 같긴 한데, 너네는 5개 정도 뭐 오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 답지에 잘못된 게 한 5개 정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찾으면 쌤이 스타벅스 뭐 쿠폰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없을 거야. 왜냐면 너네들보다 고3은 이미 다 이제 속도가 끝나거든요. 문제를 다 풀어서 걔네가 먼저 찾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너네들이 먼저 찾는다 하면
열렸겠죠. 그냥 우리는 오타나 찾읍시다. 자, 오타를 10개 찾으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오타예요. 그러면 너가 먼저면 내가 하나씩 정리해 놓을게. 드릴 텐데 오타 10개나 있을까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 어떻게 되겠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운동을 가정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4m/s 속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2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을 잠깐 체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 밑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밑넓이는 직사각형 밑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가로가 총 몇 초죠? 2초. 그죠? 그 다음에 또 세로가 몇 미터 퍼 세크? 4m per sec죠. 여기가 0부터 4까지니까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몇 미터 나와야 되죠? 8m 이렇게 나오겠죠. 8. 2 곱하기 4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물리량은 4m per sec로 2초 가면 몇 미터 가는 거죠? 8m 가는 거죠. 자, 여기 써봅시다. 자, 이때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델타 S 변이가 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VT 그래프의 밑넓이는 델타 X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ST 그래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ST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1초에 몇 미터? 4미터. 그 다음 1초에서 또 4미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초를 갔다. 그러면 위로 4m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 이렇게 4m 찍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초에도 몇 미터를 가는 거죠? 1초가 더 오르면 2초가 됐겠죠? 그러면 또 몇 미터 가야 된다? 4미터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미터가 찍힌다? 8미터가 찍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T 그래프는 이런 직선 그래프를 갖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뭐야? 속도가 된다. 속도. 그렇죠?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 돼야 돼요. ST 그래프에. 그래서 얘가 직선 형태로 나오는 거다. 일단은 내용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AT 그래프 한번 봐봅시다. 얘는 직접 그려볼게요. 자, 가속도라는 게 뭐였죠? 잠깐 체크해 볼까요?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델타 V예요. 자, 근데 등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속도 변화가 없죠. 델타 V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등속도 운동의 AT 그래프다. 잠깐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으니 그 밑에 내용을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요 밑에 내용이죠, 사실. 자, 여기다가 별표 3개 정도 조금 쳐둡시다. 별표 3개. 자, 우리가 이 물체 운동 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3가지가 등장을 해요. 뭐죠? ST, VT, AT 그래프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2차원 평면계 XY 좌표계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기울기와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아름답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조금만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한번 올려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프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XY 좌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하면 이제 X축, Y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그래프가 ST 그래프죠.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은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X축이 시간이면서 Y축이 속도 또는 가속도가 되는 이런 그래프들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에다 별표 쳐두시냐면 여기다 별표 쳐놔요. 자,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로 나와 있죠?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의미하는 물리량이에요. 오케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의미하는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y축 물리량에다가 x축 변화량을 곱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별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식을 조금 여기까지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때 잠깐 정리해 둘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해 놓읍시다. T 그리고 델타 T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물리식을 쓰면서 나도 거의 혼용해서 쓰는 단어예요. 실제로 의미하는 게 다른데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너희들도 처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우리가 T라는 건 뭘 의미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어떤 시각이에요. 시각. 어떤 시각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시간 간격, 얘는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A란 물체가. 자, 이때 시각을 확인해 봤더니 이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시 15분 24초야. 그때 이 물체는 4m/s로 달리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물체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물체는 8m/s로 달리는데요. 자, 이때 시각은 12시 15분 26초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정석이다 원래.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 물체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구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각분의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시간 간격분의 속도 변화량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걸리죠? 2초의 시간 변화 중에 변화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4m/s가 변한 거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그럼 플러스 4가 변한 거죠. 그래서 얘는 2초 동안에 플러스 4m/s가 변했어. 그러면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이야 라고 답변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게 뭐야? 정석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석인데 실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시각을 표현하는 문제들을 거의 본 적이 있어 없어? 본 적이 없죠. 사실 문제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굳이 델타 t를 계산을 안 하고 이미 델타 t를 주어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는 t라고 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우리가 물리 원 시간에 물리를 배울 때는 여기다 이렇게 써놔. 내가 t라고 쓸 때도 있고 델타 t라고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르거든? 근데 얘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델타 t나 t나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근데 진짜 나타내는 건 항상 델타 t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t라고 쓸 건데 실제 델타 t다. 실제로는 항상 이걸 나타내. 시각은 거의 표현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혹시 처음에 막 왜 이때는 t고 이때는 델타 t야? 분명히 s랑 델타 s는 다른 거라면서 왜 t랑 델타 t는 똑같이 쓰지? 막 이런 이제 혼용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잠깐 방지하려고 이제 꺼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밑에서 각각 S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거 못하네요. V, 얘는 A. 미안해요. 한번 바꿔주세요.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자, S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따져볼게요. 그래프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뭐라 그랬죠? Y축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X축은 뭐 누구야? 시간이죠. Y축은 누구죠? 위치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여기 써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써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정의된 물리량이죠? 이게 뭐야?
속도라고 정의된 물리량이죠. 맞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Y축 곱하기 X축 변화량이라고 하죠? 그럼 생각해봐. 얘는 Y축의 S죠. 그죠? 그러면 S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델타 T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보고 떠오르는 물리량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는 거죠. 이건 뭐죠? 물리량을 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물리량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리량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얘가 4m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2초야. 그럼 4m랑 2초 곱해가지고 한때 8은 나오잖아. 8이 나오긴 하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왜? 약속을 안 했으니까요. 이 물리량은 쓸모가 없어서 약속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V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델타 X가 델타 Y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델타 T분의 이건 써놓읍시다. 델타 V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뭘 나타내는 지표죠? 가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뭘 의미할까? 이것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는 Y축 곱하기 X축 변화량이죠? Y축이 뭐야? V죠. V 곱하기 X축 변화량은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V 델타 T는 뭐가 되겠지? 우리가 이걸 봤으면 델타 T를 이항하면 뭐가 나오죠? 델타 S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V 델타 T는 델타 S다. 변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유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이거 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빨리 복기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연습도 자꾸 머릿속으로 이 시퀀스를 그려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시퀀스를 연결을 시켜야지 그냥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이렇게 외우시면 물리 공부 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 시퀀스를 그려야 된다. 지금 VT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니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로 정의를 했지. 그래서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시퀀스가 쭉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 어떻게 되는 거죠? VT 그래프 가속도잖아. 이게 바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시퀀스를 많이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트 그래프에서 얘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살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A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의한 물리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얘는 A 델타 T가 되겠죠. A 델타 T 뭘로 정의가 돼 있죠? 델타 V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원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오른쪽 위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 위에서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다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와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쭉 한번 따져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S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그래서 속도였죠.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하면 가속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는 Y축에다가 X축 변화량 곱하면 변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축 A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델타 V를 구했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같이 한국말로 좀 써놓읍시다.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PT 그래프예요. 얘는 써놔. 운동량 시간 그래프죠. 근데 사실 한 번씩은 다 배웠어.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 나와 있죠? 델타 T분의 뭘 의미하겠다? 델타 P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 F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잠깐만 여기 증명 하나 해놓을게요. 기억나는 사람들만 따라와봐. 자, 델타 T분의 델타 P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델타 P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물체가 충돌하면서 질량이 변하진 않아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M 델타 V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뭘로 정의되어 있는 물리량이죠? 가속도 A로 정의된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MA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F는 MA니까 얘는 F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델타 T면 델타 P는 F야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 뒤에 다시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T 그래프. 얘는 뭘 의미하겠다? F는 힘을 의미하죠. 포스. 얘는 시간 되는 거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정의된 물리량이 없어서. 근데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있다. 자, 밑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Y축 곱하기 X축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F 델타 T가 되겠네. F 델타 T. I로 정의가 됐죠. 이게 뭐죠? 그렇지. 기억나는 사람들 있죠? 써놔, 한국말로. 충격량이고, 충격량.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 자,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없는데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밑넓이는 Y축 곱하기 S축 변화량. 이렇게 될 거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죠? 워크. 그죠? 얘는 일을 의미하죠. 물리적 일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PV 그래프. 요거는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얘는 기체의 압력, 프레셔와 연력학 시간에 다시 배울 거야. 기체의 부피 그래프가 돼요. 그랬을 때 밑넓이는 당연히 Y축 곱하기 뭐다? X축 변화량이다. P 델 V. 나중에 P 델 V를 따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기체의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왜 이걸 쭉 보여주냐. 역학 시간에 나오는 그래프들이 한 요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야. 델 X분의 델 Y야. 그 다음에 밑넓이는 Y축 곱하기 델 X야. X축 변화량이야.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앞으로 나올 그래프들이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걸 잠깐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비하는 게 아니야. 탄수화물, 단백질 다 외워야 되잖아요. 따로가 아니라 얘가 하나의 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 해놔야 돼. 뭔가 한 번 잘 해놓잖아. 그러면 뒤에서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맨날 늘라다 말라다가 결국 또 넣어버렸는데 잠깐 봐볼래요? 잘 이해 안 가죠?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뭐다? Y축 변화량이다. 그래프의 밑넓이는 Y축 곱하기 X축 변화량이다. 정도 알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밑에서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만 하고 조금만 쉽시다.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거 다 머릿속에서 편집해버려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등가속도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같을 등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 물리학식에서 같다는 건 뭐에 따라서 같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같다는 거죠. 여기 밑줄 쳐놓읍시다.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가속도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벡터량이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거다 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봐보시면 시간에 따라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써봅시다. A는 T분의 뭐죠? 뭐다? 델타 V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시간에 따라 뭐가 일정하다 그랬죠?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뭐가 일정하겠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겠죠. 그렇죠? A가 같은 상황이니까 T가 같으면 당연히 모두 같아야 된다. 델 V도 같아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뭐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니까요.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V는 T분의 뭐였죠? del S였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은 여기 별표 2개 쳐두세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자, 같은 시간 동안 위치 변화량, 변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시간이니까 t가 일정한 상황이죠. 얘는 일정한데 지금 같은 시간 간격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물체의 위치 변화량 변이도 일정하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걸 쌤이 간단하게 하면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써봅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1초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1초에 3m를 운동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초를 관찰해봤어요. 자, 근데 그 다음 1초에는 얘가 몇 미터를 운동을 했냐? 5m를 운동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델타 S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1초에 얘가 몇 미터 움직일지를 예상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 1초에는 몇 미터 움직이겠죠? 7미터 움직일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나오면 다음 상황이 알아서 예상이 돼요. 그 다음 1초에는 몇 미터 움직이죠? 몇 미터? 9미터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서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위치 변화량이 3m, 5m예요.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은 얼마죠? 플러스 2m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플러스 2m. 그 다음에도 플러스 2m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아냐 모르냐로 문제 풀이가 많이 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 요것도 별표 쳐두세요. 이거 왜 별표 쳐두냐면 문제에서 이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안 줄 때도 많아요. 그냥 이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너네 머릿속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입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자유낙하 운동, 뒷면을 미끄러지는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연직 위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 이런 것들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나중에 빗면 중력에 의한 빗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뒤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이런 것들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요것만 하고 조금만 쉴게요. 요건 다 끝내고 봅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VT 그래프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지, 여기서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나오냐? 간단히 생각해보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프 기울기도 점점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처음 1초에 이거 찍어놔. 처음 1초에 3m를 간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그 다음 1초에는 몇 미터를 가야 돼요? 5m를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1초, 2초가 되면 총 몇 미터 위치에 있겠죠? 8m. 그렇지. 8m 위치에 있겠죠. 가는 거죠. 1초가 되면 3m.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5m. 그 다음 1초에는 또 몇 미터 가야 되죠? 7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마지막 여기 A 안 써져 있네. AT 그래프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간에 따라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m/s 제곱이다. 이 가속도로 일정하게 2초 동안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때 우리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뭘 의미하죠? 그렇지.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속도 변화량은 몇 미터 퍼 세컨드 나오겠다? 몇 미터 퍼 세컨드? 그렇지, 4미터 퍼 세컨드 나오겠다 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까지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맞춰봤어요.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쉴 거예요. 지금부터 뭔가 제대로 배워볼 텐데 봐봅시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와 별표 하나 쳐주세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막 문자들이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 공식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읍시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냐? 자, 일단 직선 운동하는 상황을 설정을 하는데, 자, 처음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속도를 v0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로라고 쓰는 속도는 초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초기 속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v0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a가 일정하게 뭐 말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일정하게 t초 동안 진행을 했다 라고 제시를 해줄 거고요. 그랬더니 이 물체는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자, 이때의 속도는 v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S로 표현한 공식이에요. 그게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일단 이 물리 공식을 드립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이 상상된 상태에서 이 공식들을 적용해 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공식을 드립다 외우지 말고 상황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식부터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V는 V0 플러스 AT다 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써봅시다. PF, 프루프. 내가 이제 뭔가 증명할 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PF, 증명한다는 얘기고. 자, 이 식은 가속도 공식을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가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시간에 따른 뭐였지? 속도 변화량이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시간분의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돼? 처음에서 나중 빼야 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중 속도가 얼마? V.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 V0예요. t초 동안 V에서 V0로, V0에서 V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t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AT가 나오죠. AT는 얼마나? V-V0다 라는 식이고요. 다시 이걸 이항해서 식을 마무리 해주시면 V0는 V는 V0 플러스 AT 라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 간단하게 유도를 해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놓을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자, 요 AT라는 값은 뭐와 동치되는 값이냐? 델타 V와 동치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 조금 의미를 부여해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얼마큼 더하면 된다는 거야? 속도 변화량만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내일 갖게 될 돈은 오늘 돈에다가 내일까지 변할 돈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한번 봐볼게요. 여기 뭐가 빠져있죠? T 써놔요. V0 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이라는 식인데, 자, 이 식은 S, 변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만 더 써놓을래요? 이거 원래는 델타 S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구하는 공식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 이 변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식을 증명할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 자, 지금 초기 속도가 얼마였죠? 0초일 때 속도가 V0였죠. 여기 나와 있어요. V0. 요거 하나 찍어주시고 이 상황을 보고 찍는 거야. 봐봐. 자, 그리고 T초 후의 속도가 얼마죠? V예요. 그러면 X축으로 T초만큼 갔을 때 속도는 얼마가 찍힌다? V가 찍힌다. 여기 점이 하나 찍히는 거죠. V. VT 그래프 그리는 걸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점을 2개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생각을 해요.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인데 등가속도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야겠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이 두 점을 찍고 이 선을 이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그래프를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이때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렇지, 이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델타 S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밑넓이를 구하면 델타 S 변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넓이를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밑넓이를 구할 때는 사다리꼴로 구하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 면적 하나와 삼각형 면적 하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가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나오죠? 0부터 t까지 t만큼의 길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는 0부터 v0까지 v0의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v0 t겠다.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밑변이 t가 되는 삼각형이죠. 그리고 요렇게 높이는 얼마가 나오죠? 정확하게 따지면 처음에는 v-v0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죠? v에서 v0를 뺀 게 요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v-v0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델타 v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가속도식에 따르면 델타 v는 뭐다? at다. 그래서 얘를 뭘로 치환해서 쓸 수 있다? at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at로 쓰고 나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이죠. 2분의 1에 at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넓이를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의미를 조금만 부여해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놔요. 도형을 하나. v0t는 사각형 밑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2분의 1 at의 제곱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좋아요. 공식 자체를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식까지 증명을 해봤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 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한 번 더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s는 얼마 나온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죠. s가 y축이잖아. 그러니까 y, x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t가 x로 들어가면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얘가 상수값으로 치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 꼴이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다?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차 함수 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원래. 아는 사람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공식은 이 두 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공식은 무조건 맞는 말이죠. 참이 되는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식도 확인해보니까 참이 되는 명제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명제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명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걸 t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물리원을 처음 하는 거니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연산만 조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라는 요식을 잠깐 증명을 해볼 거예요.
처음이니까 같이 한 번만 해보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고요. 그죠? 자, 이 식을 T에 대해 정리해주면 T는 A분의 델타 V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A분의 V-V0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T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식 델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공식을 갖고 와서 이 T에 대해 정리한 또 A분의 V-V0 있죠? 요거를 T 대신에 집어넣어서 연산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공식이 증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V0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의 A A분의 V-V0의 제곱 붙겠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해보면 얘를 이제 2A로 통분하기 위해서 얘는 2A분의 2V0 V-V0 플러스 이거 AA 날라가겠죠? 얘는 2A분의 V-V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 하시면 돼요. V0 V-2V0의 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 때마다 귀찮네요. 귀찮은데 그냥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날리는 거죠. 이렇게 날리면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하면 돼. 그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쭉 연산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 델타 S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델타 S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나요? 아니죠? 몰라도 돼요. 그냥 수학사한테 갖고 와서 해달라 그래요. 그럼 해주세요. 잘 써놓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넘어갈게요. 하지마.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2A를 이해하게 해주시면 2A 델타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러한 과정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이 되는 명제가 하나 있었고 또 참이 되는 명제가 있어요. 참이 되는 명제를 가지고 새로 만든 명제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다 라는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별표 3개 정도만 쳐두세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식은 세 번째 공식이요. 첫 번째 공식하고 두 번째 공식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많고 실제로 내가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세 가지 공식 중에 뭔가 하나를 외워야겠다 하면 일단 요거부터 외우세요. 오케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그냥 밑도 끝도 없으니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S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죠? 델타 S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 변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S가 이거 혹시 이동거리예요? 요즘 물어보는데 아니다. 변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증명해보니까 그렇죠? 델타 S를 우리는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는 실제 문제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가만히 놓은 물체의 등가속도 식선 운동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10분이 걸리냐 2분이 걸리냐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줄 그어놓읍시다. 정지에 있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 정지에 있었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밑줄 쳐놔. 가만히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뒷면에 가만히 놓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물체들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들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가만히 놓았다라는 건 초속도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그죠? 0이었다는 거죠. 초속도가 0인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 VT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VT 써두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변형해서 잠깐 써놨는데요. 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V0가 얼마로 날아가죠? 0으로 날아가요. 그럼 그걸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는 AT, S는 2분의 1 AT의 제곱, 2S는 V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 변형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료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봐봐. 이 운동은 지금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죠?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A가 일정한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A는 일정한 상수값으로 치환이 될 거예요. 얘는 일정한 고정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변수의 관계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V랑 T는 서로 무슨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너네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럼 얘네들은 몇 대 몇이니까 몇 대 몇이겠네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들이 일단 유추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2분의 1은 상수고 A도 상수죠. 이거 다 일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가 보여? S랑 뭐랑 비례해야 되죠? T제곱이랑 비례해야 돼요. 그죠? S는 T제곱과 비례할 거고요. 자, 2S는 V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2A가 상수예요. 그러면 S는 뭐랑 비례해야 되죠? V제곱이랑 비례해야 된다.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걸 총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SVT의 관계는 정지한 물체에서 시작을 하면 이런 관계들을 갖게 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봤으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 오른쪽에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유낙하하는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쌤이 이게 0초일 때 모습이다 라고 한번 주어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써놔. 0초의 정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속도가 얼마 나오겠죠? 0m/s가 되겠죠. 정지 상태 V0가 0예요.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t초가 지나서 이 물체는 이 위치에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 물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t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v다 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다음 시간 2t초, 3t초일 때의 상황을 유추해 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할 건 V는 T랑 비례하고요. S는 V제곱, T제곱하고 비례를 해야 된다.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리원아, 자, T초일 때 속도가 V죠. 그죠? 그럼 2T초일 때는 속도가 몇 V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지, 여기는 2V가 나와줘야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이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자유낙하. 자, 그랬을 때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가속도 공식을 생각해보면 시간에 따른 뭐죠? 속도 변화량을 따지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t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얼마큼? v가 변했어요. 그죠? 얘는 가속도가 t초에 v가 변하는 가속도구나.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t초가 또 변하면 속도가 또 얼마큼 변해야 되죠? v가 변하겠죠. t초 지났으니까 당연히 v가 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ev야 라고 답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v랑 t랑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초가 또 지났으니까 t초일 때 v면 2t초일 때는 몇 v? 2v겠죠. 그러면 3t초일 때는 몇 v가 나와야 돼? 3v가 나온다 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 변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t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지? s 움직였어요. 그러면 0초부터 시작해서 2t초 동안은 총 몇 s를 움직여야겠죠? 몇 s? 그죠? 4s를 움직여야겠죠. 4s. 그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s는, 그죠? 시간이 2배 되면 시간 제곱은 4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2배 되면 얘의 제곱은 4배가 되는 거고 즉 이동 거리가 4배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 t축 동안은. 자 그러면 그 다음 3t축 동안은 몇 s 더 가야겠죠? 총 몇 s? 그치 9s를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한 양을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봐봐. 초기 t축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죠? s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t축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몇 s가 나오죠? 그렇지 3s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t축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s 나와야겠죠? 그렇지 5s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복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은 무조건 몇 s 가야 되죠? 그렇지 7s 가야 돼요. 그죠? 내가 뭐라 했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랬죠? 지금 위치 변화량의 플러스 몇 s죠? 2s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몇 s 더 가는 거야? 2s 더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몇 s 더 가야 돼? 2s 더 가야 되죠? 그럼 그 다음 7s 가겠죠? t초 동안. 그 다음 몇 s? 9s, 11s, 13s, 15s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t초 동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왼쪽에 하나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가 어떻게 나온다? 1대 3대 5대 7대 9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글표 2개만 쳐놓으세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엄청 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이 못 외우겠다. 1대 3대 5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진짜 안 외우면 1대 3까지만 외워도 돼요 사실. 왜? 어차피 2S 배냈으면 그 다음에 5S니까요. 그죠? 그 다음 7S, 9S를 갈 거 아니야. 뒤에 건 당연히 유치가 되는 거니까 1대 3대 5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V랑 T랑 비례해야 되니까 T초 후의 속도가 V면 2T초일 때는 2V일 거야. 3T초 후에는 3V일 거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총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S라면 총 2T초 동안은 4S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3T초 동안은 9S 갔을 거야. 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0초부터 T초 동안은 S 가니까 T초부터 2T초 동안은 3S를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거 총 다 해서 4S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 VT 그래프를 가지고도 잠깐 증명을 해봅시다. 여기 그림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VT 그래프 있죠? 자 여기 0초 여기 T초일 때 하나 잡아주세요. 자 T초일 때 속도를 쌤이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T초일 때 속도는 그럼 몇 V가 되겠죠? 몇 V? 2V가 되겠죠? 3T초일 때는 쭉 가서 3V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T초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 물체의 위치 변화량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변이를 구해보면 자 변이는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게 첫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지금 직선 운동하는 상황이니까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랑 변이랑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T초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보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 여기서 몇 개 보이죠? 3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두시면 똑같은 삼각형이 3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 가면 그 다음 몇 S 가는 거야? 3S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삼각형이 몇 개 나와야 된다? 5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추 동안은 OS다. 이렇게 증명하셔도 돼요. 하여튼 결과값을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T초 동안 S, 3S, 5S 1대 3대 5대 7대 9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오른쪽 여기 한번 봐봐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 운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보셨을 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처음에 여기 정지 상태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 알려줘요. 정지 상태야.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속도가 2v인데 자, 여기서 속도가 3v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4s라고 했을 때 여기는 몇 s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몇 s 가야 되죠? 여기는 5s 가야 돼요. 이게 보이시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결과적으로 초기 속력이 0이었죠. 중간에 V인 지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안 알려줘요. 실제로는 안 알려주는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2V, 3V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T초고 여기가 2T초고 여기가 3T초라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가 여기가 S면 그 다음 몇 S? 3S. 그럼 그 다음 몇 S죠? 5S인 거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문제 나올 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거의 마지막 내용이죠. 자, 평균 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바로 내용 들어올게요. 자, 평균 속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평균 속도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평균 속도는 이렇게 쓸 거예요. 보면 V는 뭘 의미하죠? 속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써 있어요? 바가 하나 써 있어요. 바는 뭘 의미하냐? 얘가 써놔.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물리량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에버리지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평균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앞으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란 실제로는 물체의 운동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심지어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꼴 또는 감소하는 꼴, 하여튼 변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얘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뭐 하는 거다?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죠. 너네 학교 수학 점수 평균 이거 내는 거잖아요. 그죠? 뭐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너희들 다 80점 맞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긴 한데 그냥 대략 전체적으로 다 봐보면 한 80점 정도로 위치하고 있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평균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 이 속도를 구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제와 무슨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속도예요. 어떤 동일한 결과를. 그 동일한 결과가 밑에 써져 있죠. 뭘 얻어낸다? 동일 변이. 별표. 동일 변이를 얻어낼 수 있는 속도예요. 이 속도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이미 정의를 했죠. 평균 속도는 뭐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V반은 T분의 LS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막 속도가 변하면서 가는데 그냥 평균적으로는 4m/s로 간 거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4m/s로 한 3초 갔다고 보자. 그러면 얘네 이동한 거리가 얼마 나오겠죠? 12m 나올 거 아니에요. 4m/s로 3초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이를 구하는 게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일단 요걸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배워볼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여기 별표 3개 정도만 쳐주세요. 자,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 밑줄차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동그라미 중간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중간 속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를 잠깐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자, 실제 운동을 봐보면 실제 운동은 초기 속도가 여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속도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꼴로 갔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비끔 하나 쳐봅시다. 요만큼의 넓이가 될 거예요.
실제로 움직인 거는 이 빨간색 변이가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평균 속도를 구해볼 텐데, 자 일단 평균 속도라는 건 이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밑넓이를 계산을 해도 실제 운동과 동일한 변이를 갖게 되는 속도예요.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즉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가 같아지는 속도, 이게 평균 속도인데요. 오케이? 이 그래프 꼴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랑 합동 삼각형이면 돼요. 그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넘어와주면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여기까지 있겠나요? 그럼 얘랑 얘가 합동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 각도가 이렇게 같으니까 억각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 평균 속도는 전체 값의 어디다? 중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뭘로 구할 수 있다? 중간 속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니? 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의미가 하나 더 나와요. 여기도 별표. 이것도 실제 문제 풀면서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이 평균 속도를 내가 중간 속도로 딱 구하고 나고 봤더니 이 속도는 실제 운동에서 중간 시점의 속도가 돼요. 중간 시점의 실제 속도다. 내가 구한 평균 속도가.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합동삼각형이니까 당연히 x축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기가 딱 어디에 해야 되는 거죠? 2분의 t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중간 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운동들을 다 해석을 해볼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쓰는 거냐 봅시다. 자, 일단은 뭘 하면 되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그러면 일단 중간 속도를 구하세요. 오케이? 그럼 중간 속도를 구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죠. 근데 평균 속도에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공식은 요거죠. t분의 델타 s다.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중간 속도랑 얘랑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랬을 때 변이는 어떻게 되죠?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만큼 곱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중간 속도에 시간을 곱하면 전체 변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이것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뒷장에 오른쪽 날개 있죠? 날개에다가 실제 예제를 한번 써보고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여기 직선 하나만 그려주시고요. 간단한 내용이야. 자, 이쪽 방향으로 4m/s로 달리는 물체가 있었어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고요. 얘가 2초 동안 움직였는데 2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를 봤더니 이 물체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8m/s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간단하게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 델타 S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문제예요. 가장 심플한 문제인데, 자, 이걸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사실. 자, 그랬을 때 쌤이랑 같이 합시다. 가장 첫 번째로 쌤이 너네가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라면 권유 드리는 게 VT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VT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VT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좀 심플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시간, 속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원점을 0초, 0m/s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보고 답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을 보고 여기다 이제 점을 찍기 시작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처음 상황 0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초일 때 속도가 몇 m/s였던 거죠? 4m/s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4m/s 여기 점이 하나 찍힌 거죠. 0초일 때는 4m/s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2초가 지나면 여기가 2초인 시점이겠죠. 그죠? 그러면 2초일 때 가서 찍는 거예요. 여기가 2초일 때는 얘가 보니까 몇 m/s죠? 8m/s예요. 그러면 8m/s가 이쯤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좌표를 가서
찍어주시면 되죠. 일단 이걸 하는 거예요. 점 2개를 찍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인데 등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에 따라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이 작업을 자기가 하나씩 이 슈컷을 거쳐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제 나는 물체의 위치 변화랑 델타 S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 델타 S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에 뭘 구하면 되겠죠? 윗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삼각형, 사각형을 구해야겠다. 바로가 2초. 여기가 4m/s. 여기는 8m. 여기는 밑변이 2초. 여기가 4m/s. 여기는 4m. 아, 그러면 밑넓이 델S가 총 얼마 나온다? 12m가 나온다. 라고 구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처음 물리를 한다. 이걸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T 그래프를 연습을 하다가 이 상황이 자꾸 인지가 돼서 점이 잘 찍혀요. 선도 잘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귀찮아지죠. 그랬을 때 뭘 쓰는 거다? 공식을 쓰는 거예요. 공식. 오케이? 자, 지금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델S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델S는 어떻게 되겠니? V0t에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 공식을 쓰고요. 자, 이제 뭘 한다?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자, V0는 초속도를 의미하죠. 지금 초속도는 몇 m/s다? 4m/s다. 그러면 여기다가 4 곱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 그럼 시간은 총 2초 걸렸고 플러스 2분의 1에 자, 가속도는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그럼 그냥 일단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a 곱하기 자, 시간의 제곱. 시간은 2초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빈 칸으로 공란으로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죠. 아, 가속도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속도가 뭐였지?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죠? 속도 변화량이지. 이게 떠올라야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리죠? 2초 걸려요. 2초 동안 오른쪽을 플러스로 둔다면 자, 속도 변화량이 몇 m/s죠? 그렇지, 플러스 4m/s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얘가 플러스 4m/s. 아, 가속도가 얼마나? 플러스 2m/s 제곱이다 라는 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 얘가 얼마다? 2다 라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생각을 하면서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8m 더하기 4m. 총 몇 미터? 1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리. 빨리.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EA 나는 이 공식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EA 델타 X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 식을 써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델 S인데 근데 지금 가속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구한 거에 따르면 일단 가속도는 얼마인 거죠? 2인 거예요. 얘는 2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만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V는 뭐죠? 나중 속도죠. 그죠? 그럼 8의 제곱이니까 얼마? 64죠. 64 빼기 V0는 초속도를 의미하고 4죠. 4의 제곱은 16 이렇게 하는 거죠. 구해보시면 얼마? 48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모르니까 똑같은 처리 방식으로 구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모르겠네.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4 델타 S는 얼마 나온다? 그래서 48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델타 S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공식도 어렵지 않다. 근데 공식을 잘 쓰려면
이 식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 그림과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야 돼요. 초속도가 뭐, 그 다음에 시간이 뭐, 가속도가 뭐,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때 공식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다 귀찮아요. 이게 다 귀찮거든요. 다음에는 딱 그 대본 나가버려 먼저. 자, 이게 다 귀찮아지면 그때 뭘 하냐? 평균 속도를 이용해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델타 S는 뭐다?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돼요. 왜? 참고 다 알고 있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평균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고요. 이걸 보면서 뭐야 이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네? 개꿀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평균 속도가 초속도와 나중 속도의 무슨 속도? 중간 속도죠. 4와 8의 중간이 얼마죠? 6이에요. 이 운동은 6m/s로 2초 동안 운동한 것과 동일한 변이를 갖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돼요. 그럼 얘는 몇 미터 간 거죠? 12m 간 거랑 똑같은 거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처음에 안 되니까 많이 해봐야죠. 그러다가 이게 다 귀찮아지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중간속도 6이네. 몇 초요? 그럼 몇 미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말에 올 때는 여기 뒷장까지 넘기면 8문제 정도 있죠? 이 8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주말에 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뒤에 진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갑시다.